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 우리 대한민국 보훈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안종민 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고는 아니고요. 최고가 되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는 최고지만 우리 선배님께서는 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 중이신 거죠? 네. 또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또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엄청 많이 오고. 문의만 하고 또 이렇게 그건 상관없고 저희가 첫 번에 얘기했던 이거를 안내해서 이 친구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는 취지는 100%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댓글에 좀 마음 아픈 댓글을 봤어요. 열받는 댓글을 봤는데 마치 이분이 그럼 그렇게 힘든 군인들 공짜로 해주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아니 선배님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전 직업이죠. 이거를 본업이 아니라 부업처럼 그냥 안내만 해주는 거면 될 수가 있겠냐고. 본업으로 하면 본업은 뭐야? 결국 돈이 돼야 본업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자신들을 끝까지 도와 변호사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변호사는 이제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이런 행정사님은 특히나 보훈 전문의 행정사님은 이제 결국 그분들이 보훈 대상자가 돼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건데 다행히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가지고 막 홍보하는 거 아니냐? 물론 홍보도 맞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차피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이게 저는 홍보라고도 생각해요. 그 대신에 홍보도 하지만 정말 몰라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저하고 상담하신 분들은 가르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문자라도 그렇게 와요. 자기가 다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몰랐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일 처리를 잘 못한다. 그럼 행정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건 제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홍보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선배님이 많이 바빠지셨죠? 네, 엄청 바빠지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면이 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또 접수가 되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또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조금 좀 마음 아픈 좀 내용인 것 같아요. 화나요. 화가 나는 내용이죠.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도 제가 또 열띤 분노가 났는데 오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용은 이게 지금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성에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2,000건 중 12%에서 17%는 성 관련 사건이다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특히나 지금 이 분이 워낙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누군가 나서서 이런 거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 가르쳐줘야지 이분의 삶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분석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5월에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사례는 어떠한 피해 여군의 사례를 가는 거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건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진 않겠지만 정말 이런 여군들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보고 똑같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여군분들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제발 꼭 적시적소에 찾아 먹고 자기의 삶을 찾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제 대부분이 몰라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보시고 정말 가능합니다. 보시고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 다 받으시고 해야지 본인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치료비, 치료 이거를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방송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오늘 피해 여군도 관련된 거 여군도뿐만이 아니라 남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동성끼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집단 괴롭힘이나 그렇죠. 그러한 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성폭행 그리고 구타 및 가혹행위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제도가 국가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혹행위나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외상을 입었으면 충분히 보상을 가능하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군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여군 중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힘이 심해서 우울증으로 이제
현부심으로 전역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야에 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부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원인이 집단 따돌림이잖아요. 그 집단 따돌림이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벌을 했던 징계를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우울증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보상 대상자를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대보다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한번 내용 심도 있게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그 피해 여군이 응급 환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외상이라든지 총에 맞았다든지 어디 뭐 그 다쳤다든지 그래서 뭐 헬기 타고 수도병원에 갔다고만 생각하지 정신병이 과연 응급 환자에 들어갈까? 응급하십니까? 네, 들어가죠. 여기 나와 있죠. 명확하게 정신과적 응급 증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 여성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간부들은 주목하십시오. 간부들 얘기입니다. 간부들은 국가유공자도 그렇고 국방부 상위연금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 그냥 캡틴 김상호가 하도 입이 널리 알려서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나 상위연금 다 아는데 요건 잘 몰라요. 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이요? 네, 이건 간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뒤에 나오겠지만 법률이 응급 환자이거나 예를 들어서 수도통합병원에 치료 범위를 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진료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CRPS나 암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 범위를 넘어선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겠죠. 그럼 그 일반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비용은 그거 이제 보상해줘야지. 그쵸. 보상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군에서 보상하는 공무상 요양 신청.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맞춤형 복지자금에서 질병 및 상해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거 하나. 근데 보험은 기간도 정해져 있고 횟수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공무상 요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간부들은. 그래서 이 성폭행 피해 여군도 마찬가지 정식적 응급 환자로 판단이 돼서 지금 공무상 요양을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수도통합병원에서 처음에 아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군의관은 이거는 공무상 요양에 해당된다. 그래서 신청해봐라. 그래가지고 원무과 가가지고 알아봤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무과에서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다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알아본 상태에서 다시 신청해서 지금 현재 의무사로 올라가 있는데 아직도 몇 개월째? 계류가 돼 있군요. 5개월째. 5개월째? 예. 5개월째 돼 있는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치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안장애부터 해가지고 모든 PTSD 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일반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수도통합병원에 치료 범위를 넘어서 군의관이 그러면 일반 병원으로 가셔라 해가지고 일반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 입원하면 한 달 치료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사비로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네. 네. 그럼 계급이 낮으면 어떻겠어요? 또 미치죠. 돈도 없는데. 그렇죠. 모아놓은 것도 없고. 네. 그럼 예를 들어 하사 기준이면 1년치를 모아야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지금 치료를 못 받는 상태인데 아직도 계류 중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휴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험보상 대상자를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역 전 6개월 만에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는 뒤에서 나오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가 미래에는 이런 보상들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방송을 보는 의무사령부에서 심사를 올려가지고 육군본부에서 하거든요. 이번에 총장 바뀌었잖아요. 이거 1순위로 처리해달라. 제발. 근데 뭐 지금 한두 명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관심만 가지면 금세 처리하겠죠. 그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죠. 간부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안 해주면 간부들만이 신청했으니까 뭐 몇백 명 되더라도 빨리빨리 심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발 심사해서 빨리빨리 지급해줘라. 치료비도 요즘 보험금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 날 나오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원스톱으로 다음날 나오는데. 맞아. 삼성생명이나 그렇게 큰 대기업들도 서류만 내면 다 해주잖아요. 그죠. 삼성생명이 육군본부보다 큰 조직인가 보. 그러니까 삼성생명 뭐 현대 뭐 동부화재 그런데 다 등록하면은 다음날 바로 요즘 나온단 말이야. 간편 서비스 때문에 훨씬 그냥 사진만 찍어도 다 나온단 말이야. 돈 군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죠. 이게 조금 빨리 이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치료 연계가 안 되잖아 지금. 네, 치료 연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비과세더만요. 개인 네. 보험도 안 되더만. 네, 비과세입니다. 아이고 저보다 좀 중증이에요, 우리가 심지어 네. 정신과 진료가. 네. 근데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설명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드려보겠지만 저 여군분은 이제 부대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이제 대인기피증이나 수많은 이제 스트레스성 진료, 정신과 진료가 이제 쏟아졌단 말이죠. 그렇죠. 쏟아졌죠. 그래서 부대 임무 중에 졸도하고 네. 구토하고 쓰러졌어요. 임무 네. 수행하다가 네, 스트레스 맞습니다. 받아가지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중병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맞죠. 외상이나 뭐 암이 우리 드러나지 네. 않지만 근데 우리가 정신질환도 하나의 질환이라는 걸 지금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환의 범위에서 병이라는 거를 정신질환도 인정을 해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널리 치료를 받고 하게끔 해줘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좀 선제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아무튼 저것도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 좀 밀려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아, 보훈 대상 신청자는 전역하고 받는 건가요? 보험보상 대상자는 법이 바뀌어서 전역 전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휴직 중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역 간부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전역 신청을 해야만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빨리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내가 전역 지원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접수를 한다고 바로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유공자는 보험보상 대상자는 보통 10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바로 준비는 다 해서 전역한다. 언제 정도 전역할 마음이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요양보험 공무상 요양 신청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면 이제 바로 신청하려고. 단추가 이제 하나씩 네. 채워가는 거죠. 다음 내용 또 보이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무상 요양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여기다 딱 써놨죠. 주목. 누구? 간부. 그렇죠. 이 간부님들은 공무상 요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가 맞춤형 복지자금에서 받았는데요 이래요. 이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 몇 명이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상 요양이요? 저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거 그냥 맞춤형 복지자금에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어제도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했냐?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군의관이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큰일 났다. 호흡곤란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 때문에 과호흡이나 이런 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갖다 바로 대학병원 응급 환자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럼 이게 정신적 응급 환자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친구도 입원을 거의 한 20일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지. 그쵸. 부대에서 음료수한테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서 여기 공무상 요양급여 법률에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둘 다 있구나. 네, 둘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군병원의 진료 능력은 기준이 어디다? 수도병원이다. 그렇죠. 수도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도병원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응급성 여부, 군병원 치료 여부를 군의관들이 네.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해서 이제 올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사례는 군의관이 병원에 보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군의관은 순간 판단에 저거 치료 가능 불가능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죠. 그냥 근데 응급하니까구나. 그렇죠. 1번에 해당하니까 괜찮구나. 그렇죠. 아, 다행이다. 이해되셨죠? 다행이다. 되네요. 네. 음. 응급 환자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전에 뭐 GOP에서 막 못 보낸다, 뭐 때문에 못 보냈다, 뭐 옛날에 뭐 부대에서 뭐 수도병원까지 3시간, 4시간 걸린다, 뭐 억지로 가고 119가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뭐 절차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응급 환자는 빨리 빼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공무상 요양이 있군요. 그렇죠. 지휘관들도 알아야 돼. 알아야 군의관이든 앰뷸런스한테 야 빨리 가까운 병원 어디로 가 할 거 아니야. 지휘관, 지휘자, 대위, 소령, 중령 이거 모른다에 한 표. 당연히 모르죠. 야 수도병원으로 가. 차가 막히든 뭐하든 일단 수도병원으로 가.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이거 민간병원 보내면 또 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일까요? 아 그렇죠. 보고도 해야 되고 치료비도 어떻게 뭐 고민이 많아지니까 일단 늦더라도 수도병원 가. 네. 전문성을 떠나서 네. 그런 생각이 있죠 먼저. 그렇죠.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너 왜 민간병원을 뺐어? 그러니까 수도병원 가면 되잖아. 옛날 우리도 구했어. 우리 하사가 저는 잘렸는데. 저는 많았어요. 그 멀리 수도병원까지 간다는 거 네. 가까운 병원 가면 네. 되는데. 가까운 대학병원 병원 가면 되는데. 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굳이 군의관님이 그때 당시에는 수도병원 가야 된다고 예. 수도병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지금 이제 간부님들이 알아야 된다. 아, 알아야 된다. 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네. 공무상 요양비를 또 신청하는데 기준이 좀 오래 걸리나요?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하는데 네. 아, 제가 나도 절차가 바로 나와요. 네. 그죠? 이 절차를 알아야 돼. 아, 그렇죠. 이걸 알아야지. 두 가지 절차가 딱 돼요. 네. 내가 만약에 그 수도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했다. 네. 이거 아까 이제 군의관이 판단하겠죠. 네. 수도에서. 그거가 응급한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그리고 각 군부대에서도 군병원에서도 판단을 해요. 이건 수도병원 왜 그러냐면 전문의들 알거든요. 이거는 수도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알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냐 수도병원의 진료 범위를 초과했느냐가 핵심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군병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민간병원 진료 심의 신청서를 딱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군병원 내에서 심의를 해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응급 환자고 그래서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군병원을 초과하니까 이건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청 심의 발급이 동시에 군병원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응급 환자는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해자지, 앰뷸런스 타고. 응급 환자는 먼저 병원을 보낸 다음에 이 심의를 군병원에 소속부대와 무관하니까 군병원을 선택해서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아, 신청 좋습니까? 네. 응급실 갔으니까.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평에 있다 그럼 한평병원에 신청하시면 그 한평병원에서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이거 이제 민간병원 진료 심의 신청 이거를 승인 받고 나면 뭘 해야 되냐? 공무상 요양 승인 서류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9가지 10가지 돼요. 아, 너무 많구나.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은 여기 써 있는 이 세 가지. 세 가지. 승인 신청서.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서. 네, 요거. 그다음에 민간병원 진료 승인 의결서. 이게 이거겠죠. 네, 여기 있어. 네, 의결서는 어차피 군병원에서 발급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장애 사망, 질병 부상 경위조사서. 이게 이제 해당 부대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요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연대장급 이상 부대에서 승인이 난다. 그러면은 이게 육군본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참모총장이 아 이거는 응급 환자였고 진료 초과했으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5개월째 지금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시스템상에서 안 돌아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무사령부에서 이걸 빨리 처리 안 하든가 아니면 육군본부 의무실에서 아직도 처리 안 하고 갖고 있거나. 그럼 이게 근데 참모총장까지 가야 되는 그 일인가요?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한 그게 왜 못해도- 그러냐면 여기서도 심의를 신청해서 심의 의결을 하지만 여기서도 육군본부에서도 한 번 더 심의를 해요. 이걸 줄지 말지를. 사단급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최소한? 그랬으면 사단장이 훈련했고 사단장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전공상 심의부터 해가지고 이런 보훈과 보상에 관련된 게 가끔 본부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단급이었죠.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사단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공상이나 이런 것도 사단급에서 다 끝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육군본부로 넘어갔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처리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응급환자 공무상 요양비 신청은 3년 이내 진료일로부터.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자기가 응급환자였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군의관이 이건 수도병원을 능력을 초과해서 민간병원 가서 진료받으세요라고 했다. 그분들은 3년 이내면 빨리 지금 공무상 요양비 신청하세요. 그럼 이게 실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의 실비 거의 다 나와요. 실비가? 네. 아, 들어간 실비가. 네. 그럼 실비가 한 5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또 안 하겠네. 이게 안 하죠. 근데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몇백만 원 넘어가요. 몇백만 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문의 온 친구가 한 6, 700 들었대요. 오, 한 네네네. 20일 정도.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받아야죠. 그래서 시효가 3년이다. 3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지휘관들이 알아야 될 건 뭐가요? 뭐 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 우리가 지휘관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네. 응급환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응급환자하고 수도병원 응급환자의 경우에 네. 요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누가 다쳐도 간부. 간부들은. 간부들은. 병사들은요? 병사들은 민간 병원 위탁 진료라고 해서 그거를 군의관이 승인해주면 걔는 아주 간단히 신청하면 나와요. 아, 그건 한 달 안에 나와요. 한 달에 나와요? 네, 그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건 많이 좋아졌군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간부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결제가 빡세긴 한데 아무튼 우리 지휘관들이 알고 있다는 건 받을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응급환자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민간 병원 진료 심의 신청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 서류 3가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 서류 3가지 중에 우리가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건 신청서 작성하면 되고요. 네. 이 조사서를 작성하는 부대에 내가 어떻게 해서 발병했다는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의료 기록 같은 거 보면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발병경에서나 네. 이런 걸 해서 이 조사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작성을 상기명 네, 장상호 대위는
뭐뭐뭐 훈련관 몇 네네네네. 시경 그래서 부상을 입어 응급환자로 됐다 그런 거 써주는 거네요. 그런 거기서.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나머지는 다 뛰는 거예요. 뛰는 거니까 그거 준비하셔가지고 그거는 또 약간 부대 관리, 부대 일지나 훈련 계획 같은 게 잘 그렇죠.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냥 응급 환자는 누가 봤어요? 군의관이 봤잖아요. 그쵸. 그럼 군의관은 다 적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첨부해가지고 하면 군의관의 경위소도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윤대정급 미상 부대 제출하면 이거 이제 해서 육군본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자꾸 숨기려거나 조금 축소하려 그러면 다 꼬여버리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투명하게 다 밝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부하들을 위해서 도와줘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게 들키면은 자기가 지휘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훈련 중에 부상이 입으면 자기 뭔가 불이익 올까봐 자꾸 숨기거나 막 병원비를 자기들이 해결하고 심지어 제 동기도 중대장 할 때 중대장보고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가 내면 안 되냐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사단장님, 여단장님, 대대장님, 중대장님 법을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고 알아보면 이 친구들 병사들도 민간 진료 위탁을 받을 수 있고 간부들도 맞춤형 복지자금 및 공무상 요양비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 빨리 치료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투력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다칠 수도 있죠. 네. 훈련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자꾸 꼬여버리니까 모든 게 다 꼬여버리니까 그게 거기서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군에서 사망하거나 그 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적시에 빨리 병원에 보냈으면 살아날 수 있는 병사들이 못 살아난 병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무상 요양비부터 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외상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정신과적으로도 그래도. 이렇게 입원하는 친구들도 공무상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네, 거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잠깐 딴 얘기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정신질환 이야기한 게 지금 요즘에 여군 성폭력 사건, 여군 성공기 사고가 되게 많아, 엄청 많아요. 근데 언론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정말 엄청 많거든요. 상상을 뛰어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최대한 뭐 수도통합병원에도 정신질환은 잘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상센터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치료 범위가 대학병원급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군병원의 진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니면 거기서 응급으로 해서 군의관이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민간병원 대학병원의 치료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질처가 있다고 보고 치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군분들 아무래도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런 거를 절차를 모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그 보상을 좀 받으셔서 보상받아서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적시적소에 치료를 받고 또 이것도 병이다 보니까 빨리 다시 원상복귀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반인들도 정신과 진료해서 입원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럼요. 힘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근무수행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내가 정신력이 약하다, 내가 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신청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 스트레스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전적 스트레스까지 오면 어떻게 되나요? 고립되죠. 사람이. 그렇죠. 그게 고립된단 말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고립되는 거에 조금 이렇게 자기가 돌파구를 찾아 놓는단 말이야. 아니면 동기들한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해서라도 뭐 돈을 좀 구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든 치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군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립이 돼요. 맞아요. 네, 고립이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큰일이거든. 그다음에 또 남초 사회다 보니까 남자가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 위축되고 어느 순간 약간 따돌림?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니까 따돌림 당할 수 그렇죠. 있고 또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군에 대한 막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꾸 감추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립이 된다. 완전 고립. 거기다 경제적 결핍까지 오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죠. 정말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과 제가 아는 분들 교수님도 얘기하는 게 정신과 진료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적시의 치료가 중요하다. 맞아요.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거에 공감하고 이분도 지금 이제 적시적소에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와 너무 비싸요. 네, 거기다가 휴직하여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6, 7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 어떻게 감당해요? 안 되죠. 아무튼 또 다음 내용도 이어서 네, 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그럼 이 여군이 보험보상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보험보상 대상자의 주요 질병 판단 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그 밖에 영내 생활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아, 네. 진단을 받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PTSD 진단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명확히 주요 질병에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공무 중인 것과 의학적인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국가유공자나 보험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요 두 가지가 이분 충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 정신과는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학적 판단의 핵심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뭐냐면 2년 이상 지속적인 진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진료 보장 좀 해주세요. 보장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네. 군대에서도 그렇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뭔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그 도끼 사건이 한 번 있었죠. 해병에서, 해군에서. 도끼 사건. 예. 뭐요? 그게 그 중국 어선. 네네네. NLL에서 그렇죠. 아, 네네네. 그 친구들 치료 받고 있을까요? 바쁘니까 못 봤죠. 그걸 바빠도 못 받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까지 잘 못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저 치료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야 너 괜찮은데 왜 받으러 가? 바쁜데.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까. 지금 해군도 인원이 없다 보니까 더 아 그래서 제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보장해라. 그분들도 못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최수근 상병 같은 그 7명인가? 그분들도 다 치료를 받아서 나와 있잖아요. PTSD 진단. 그래서 PTSD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2년 이상 치료를 받고 이게 심리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심리검사를 안 받으세요. 근데 심리검사를 받아야만 그 결과가 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정신과 질환에서는 핵심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안 되는 거 2년 동안 지속적 치료. 아 저게 진짜 어렵군요. 네. 돈도 그렇고. 네. 돈도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요즘 대한민국 사회도 정신과 치료 받았다 그러면 취업 안 되고 막 그럴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치료 받아서 일단은 치료 받아서 완치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회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도 많고요. 저도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누구나 다 힘듦이 있고 우울한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적응장애가 올지 몰라요. 다 같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적시적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보험보상 대상자. 그죠. 저게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보상 대상자가 PTSD 같은 경우는 보통 7급이죠. 가장 낮은 단계 아닙니까? 저 7급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고유형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표에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6급 이양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훈처장님 제발 이분을 살려서 등급을 잘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앞으로 이분은 또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정신적인 여군이잖아요. 평생. 여군이잖아요. 누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정말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줘야 앞으로 지금 여군들 피해보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잘 될 수 있. 그래봤자 보험보상 대상자 6급 이양해봤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정도 돼야 치료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치료. 그렇죠. 누구 부자되라는 것도 아니고. 7급 해봤자 50만 원.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분도 제가 도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보험보상 대상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의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 그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빨간색. 낼 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 기록. 요게 군의관들이 정신과 진료 기록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좀 본 적 없습니다.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적어놔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발생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고. 아 그렇구나.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제가 그날부터 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과는 이제 상남 쪽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가 간호사 입원일지도 간호사들이 아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군요. 그 투약을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걸 더 적게 했는지, 많게 했는지, 투약을 늘렸는지까지도 아주 자세히 적어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래 기록 및 입원 기록이 2년치는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간호기록지 투약 내역도 필요하고 네. 이게 다 제가 얘기한 거죠. 뗄 수 있는 거군요. 네, 다 뗄 수 있는 겁니다. 네,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모르면 전화하세요. 모르면 전화하세요. 모르면 전화하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네. 상담비 얼마? 상담 얼마입니까? 상담 무료입니까? 네. 이거 상담만 하고 아이고, 선배님.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한 명을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에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다쳤으니까 어떤 보상을 특히나 여기서 방송을 했잖아요. 장애보상금. 문의가 장애보상금 문의가 엄청 많습니다. 다친 혹시 저도 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장애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정말 잘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장애보상금은 사례가 그렇지만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하고 국방부 상위연금은 아주 많은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다? 행정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건 사실이야. 사실은 개인이 이거는 준비할 수가 똑같아요. 없습니다. 개인이 준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이 아니다. 네. 본인은 직업을 그만두고 완전 여기 빠져도 준비할까 말까인데. 네. 그러니까 또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행정사님의 도움도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을 주셔라. 네. 또 다음 내용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늘 또 우리 다시 뒤집어 주세요. 우리 공무상 요양비랑 보훈 보상 대상자에 네. 대해서 핵심 내용을 좀 위로 봤는데 오늘은 좀 약간 정신과 진료 위주로 그렇죠. 좀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질환도 외상뿐만 아니라 이것도 충분히 이거는 병입니다, 병. 지금 인정해줘요. 그리고 저는 이 암이나 외상보다 더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면 이거는 치료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마음의 병이라는 거.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새살이 돋고 뼈가 붓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마음의 병이라는 건 정말 치료가 어렵고 또다시 재발하기가 쉽다는 거. 비슷한 사례나 비슷한 그런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는 순간 다시 사람이 막 공황장애 오듯이 미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암은 힘든 병인데 주위에 누가 있어줘요. 가족이 있죠. 근데 고립되면.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암보다도 더 위험한 질환이 이 정신질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위험한 순간 이러한 자신의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기는 이제 마음의 병인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은 현역분들이 많이 보실 테지만 주변의 동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병이다. 그렇죠. 단순히 뭐 마음가짐이 약하다, 뭐 멘탈이 약하다라고 비하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큰 병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9년을 군 생활했지만 저도 뭐 남들보다 진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군 생활할 때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도 그렇게 더 이상 못 내가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강함이나 안 강하다 이런 걸로 제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스트레스 많이 와가지고 한번 구하나서 한번 온 적 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얼굴 양면 근육이 굳어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퇴근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상급자분들의 그런 압박을 너무 세게 받으니까 이 근육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고도 하고 눈은 계속 떨리고. 네. 너 뭐하냐고 이러고 그래서 제발 주위에 병사건 간부건 여군이건 남군이건 이런 분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하면 금세 다 정신과 병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치료받으면 낫는다. 이것도 병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 그것만 배려해주면 다시 돌아와서 같이 군복 입고 멋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동료들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치료 보장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보상금까지도 우리가 꼭 연결해줘서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 그러면 지금이 언제인데. 좀 제발 이렇게 주변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또 주변 동료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그다음에 치료 받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치료 못 받는 그런 군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네.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보훈 행정사 안종민 행정사님과 한번 쭉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좀 하시면 왔다가 또 바로 표현을 주셔야 돼요.